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한 가운데 유 전 회장의 도주를 돕고 있는 측근, 대체 누구인지 유 회장을 얼마나 따르는지 궁금증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의 배우로 지목되고 있는 유 회장의 도주를 돕고 있는 사람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 구원파 신도였고 지난 2009년까지 유병헌 회장의 수행비서로 일해서 유 회장의 면면을 알고 있는 분입니다. 이청 전 세모 유람선 선장, 또 구원파 소송을 맡으셨던 정일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조금 전에 저희 최현석 기자가 현장에 갔었는데 유병헌 회장의 별장을 이제 들어갔어요. 임신했었던 그 화면을 보면서 대체 별장이라는 곳을 어떻게 사용했고 혹시 또 별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저희들이 살펴본 별장. 일단 어떤 별장이라는 곳이 어떤 용도입니까? 별장 하면은 뭔가 이렇게 시설을 이렇게 다시 짓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그건 아니고. 굴 같아요. 그냥 굴. 저거는 굴이고요. 예. 저거는 이제 굴인데 저게 별장 근처에 있는 굴인 별장 근처 굴인데요. 저거는 전에 기차가 그리 지나갔던 건데 지금은 기차의 굴이 새로 되면서 저건 폐굴이 됐습니다. 근데 유병헌 씨가 저걸 매입할 때 2007년도부터 매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죄송한데 그 화면을 다시 그 굴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굴을 세상에 굴을 왜 굴을 매입했다는 얘기죠? 기차 폐굴인데요. 그걸 매입한 동기는 추모 씨가 저기에 지금 잡힌 추모 씨가 철도청에 근무를 했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정보를 위해서 저기 폐구하고 그다음에 별장이라고 하는 그 휴게소를 매입하게 됐었어요. 왜 구입했는지 매입했는지는 폐굴에 지금 보시면 아시듯이 그 젓갈이나 아니면 추자조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의 그 수산물들을 저장할 수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하겠다 했었는데 보니까 젓갈이 들어있네요. 보니까. 특이하네요. 지금 뭐 안에 그 젓갈 같은 경우도 좀 있었고요. 소금도 있고요. 소금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런 데 숨어 있으면은 일반인들은 전혀 생각지 못하는 그때 제가 듣기로는 저 굴이 통과를 하면은 어느 단 지역으로 간다. 그런 얘기를 보고하는 걸 들었었습니다. 얘기도 가능성도 좀 전해지고 있는데. 저기를 통과하면은 전혀 다른 지역으로 통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보고하는 걸 들었습니다. 추 씨가. 지금 예상 도주로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례 방향과 이쪽이 숨어 있어 양쪽으로 있는데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흑염소 식당도 나오고요. 그래서 송치제 지금 휴게소에 지금 별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별장보다는 기존에 있던 시설을 안에만 약간 개조를 해가지고 묵었던 걸로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옷가지나 뭐 이런 것들은 원래 자주 갔었기 때문에 있었던 걸로도 보고 최근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럴 사항도 됩니다 지금. 자, 그럼 별장 화면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내부의 상황이, 그러니까 아무 때나 들어가도 한 달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묶어져 있네요. 원래 별장이라고 하는데 원래 있었던 건물이고 이제 그거를 폐식당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를 개조를 해서 지금 사용하는 흔적들이 보이는데 보니까 뭐 성경책도 있고 항상 저렇게 이동해 가면은 저런 식으로 이렇게 형태가 똑같았습니다. 저렇게. 저런 게 전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대략? 저런 게 제가 보기로는 한 50군데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또 다른 별장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미 저기서 이제 달아났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지 않았을까. 그 별장을 알고 있는 신도들, 뭐 주변 사람들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50군데 별장을 낱낱이 알고 있는 사람들. 알고 있는 신도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지금 측근에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그런 데를 가장 잘 할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직접 지시를 받아서 수리를 하고 저렇게 해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이청 선장께서는 유병헌 회장을 아주 지근거리에서 계속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97년도 부도 직전에 유 회장이 자기 집에 아래채로 이사 와라. 그래서 그때부터 가서 봤었는데요. 마치 그때 한 2, 3개월 되니까 세모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유 회장이 그때 채권자나 많은
뭐 이렇게 항의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 뭐 여하튼 유 회장의 그 집에 유리창을 전부 깨는 등 막 이렇게 했어도 네. 그 사람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예. 이제 없다고 이렇게 하고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보면은 대담하고요. 예. 네. 그런 쪽에 아주 머리가 이렇게 잘 발달이 됐었어요. 네. 예. 그런데 도피 생활 중에 뭐 은신 생활, 뭐 수발을 도왔다는 30대 여성 신도도 아, 있다고 예. 하고 경호원도 있다고 하고 운전기사도 있다고 하는데 예. 지금 좀 의존적인 성격은 아닌 제가 건가요? 지목하는 거는 네. 지금 30대의 그 신모 신모 씨는 씨. 제가 멕시코 그 유학기에 그 설교 연습할 때 네. 그때 통역사인 직접 만나보셨습니까? 그 여인이 길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네. 이분이 지금 그 검찰에 가서 영어로만 한다. 예. 네. 한국 모른다. 그 여인은 한국어도 잘했고 아, 그래요? 스페인어도 잘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미국 예. 시민권자라고 하던데. 예, 미국 시민권자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말 모르는 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라면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거죠. 여인과 유병원 회장은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보다는 유학기에 그 설교를 그 통역사 도왔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뭐 사진에 어떤 그쪽에 뭐 여튼간 일을 했었는지 공부를 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데려다 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예배 변호사님께 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한 이 30대 여성 신도 유 회장의 도주를 도왔다고 하는데 지금 이 조사에서는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는데 뭐 한국법에 적용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미국 시민권자라도 지금 범죄지가 지금 범인 은닉죄 혐의를 받고 있고 그 네. 범죄지가 국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사법 절차를 받아야 되고요. 지금 묵비권 행사하고 있다는데 뭐 그 자체를 뭐 따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예. 그것이 뭔가 수사팀에 혼선을 준다든가 그렇다면 단순한 범인 도피 은닉죄에 넘어서 공무집행 방해죄까지도 좀 과감하게 의유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일반인들은 안 갖고 있는 도청 방지 장치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대포폰이 5대나 되고 예, 그렇습니다. 현찰로만 800만 원. 이 뭐 어떤 의도였을까요? 아마도 처음부터 뭐 계획을 하지 않았을까. 치밀하게 그렇습니다. 도주를 준비했었다. 예, 자기를 어떻게 도와주고 이미 철저한 계획에서 어제 뭐 뉴스에 나왔지만 뭐 그 장남 아들 집 수색 갈 때도 보면 네. 카카오톡으로 연결해서 하듯이 예. 이런 걸 보면은 미리 이미 철저히 동선을 그려놓고 아. 도와주는 걸로 기획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예. 장치들이 아마 일반인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장치가 아니고 예. 네. 뭐 그런 걸 보면은 철저하게 계획된 은닉 지금 범죄를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일반인이 별로 이렇게 갖고 있지 않은 물건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네. 자, 유병원 회장을 돕는 사람은 핸드폰 5개, 뭐 그다음 도청 도청 방지 방지 장치. 장치. 그러면 유병원 회장은 뭐까지 갖고 있을까요? 유병현 회장이 지금 도청 방지 장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국제영상이라는 영상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에 보면은 어떤 그런 그 영상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그 수집하는 걸 봤고 저도 나올 즈음에 국제영상에 그 수뇌부에 있는 사람하고 최모 씨 여인이 있는데요. 그 두 사람이 저를 이렇게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네. 그걸 하고 그 의심이 돼서 제가 네. 한마디 안 하고 나온 그런 도청이 사건이- 의심돼서. 예, 그럴 상황이 돼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상황에 올 사람들이 아닌데요. 갑자기 네. 최모 씨 여인하고 네. 글팀이라고 하는 그 여인하고 국제영상에 그 영상 책임자가 그 제 자리에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자꾸 유도를 해서 안 하고 제가 데인데 만약에 거기서 제가 얘기를 했다면은 그걸 다 영상으로나 이렇게 해서 제작해서 고소를 했을 겁니다. 네. 그 이후에 안 되니까 또 어떤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불러다가 유도를 해서 고소를 했던 게 김혜경 사건입니다. 그 김혜경 사건을 저 변호사님이 그렇죠. 하셨어요. 예. 자, 그때 그러니까 김혜경 사건을 다루셨으니까요. 예. 저희들은 오늘 다루는 거는 왜 유병원 회장을 저렇게들 도와줄까였거든요. 네. 그때도 저렇게 옆에서 막 신도들이 막 나서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이제 이청 씨가 이제 그 구원파에서 탈퇴를 할 때요. 예. 네. 굉장히 핵심 지위에 있던 분이 탈퇴를 했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조직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탈퇴를 막기 네. 위해서. 그래서 탈퇴해서 뭔가 폭로를 못 하도록 엄청나게 이제 거의 뭐 전체 뭐 교를 동원한다고 그럴까? 이 정도로 각종 민형사 고소 소송을 하고 예. 또 평소에 친하던 사람이 갑자기 등을 돌리고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직적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그게 어느 한 사람의 머리에서 조직적으로 나왔던 범죄. 그러니까 민사소송하고 형사고소하고 직업 활동을 못하게 하고 대외 활동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몇 년 동안 우리 이청 씨도 소송에 시달렸었습니다. 생계를 거의 뭐 유지할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한번 그 조직에 몸담았다가 나오는 거는 이게 엄청나게 힘든 거였군요. 그러니까 돕고 싶어서 돕는 사람도 있지만 그 자리에 있으면 돕지 않으면 배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신념이고 종교적 배신, 낙인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검찰 죄송합니다. 또 이분이라는 표현하는 이분이라는 표현 썼다가 시청자분들한테 항의 많이 받습니다. 이 도와주는 이 사람들은 검찰 수사를 받을 때도 내가 이 얘기 잘못했다가 차라리 그냥 벌을 받는 게 낫지. 조직의 배신자로 찍혀서 다시 구원파 조직에서 내가 당할 해코지를 생각하면은 오히려 반대 역선택을 할 수도 있겠군요. 지금 고모 씨와 이모 씨가 지금 구속이 돼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전에 그 전 오대양 사건 그 사건으로 한번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자세한 거는 다 밝히지 않았는데도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고모 씨가 이제 출감을 나오니까 옆에서 다들 검사가 볼펜으로 배때지 하나 찔리니까 너희 다 불었냐 하면서 아주 비하하는 그런 내용들이 막 돌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고모 씨가 지금 잡혀 있어도 이모 씨나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잡혀 있어도 얘기 안 합니다. 그 이모 씨라 하면 이재용 헤마토센트릭 아니고 이사장 다른 사람이 있어요. 구속돼 있는 사람. 지금 이재용 말고요. 이재형인데요. 이 말고요. 그런 사람들 다 일체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 썼어요. 자, 그래서요 저희들이 심지어는 유명 병원의 의사까지도 의대 교수라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금수원을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기자들한테 이미 그 당시에 유병원 회장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대체 그때 뭐라고 어떤 했는지. 얘기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유리창에서 4년 동안 사진을 찍으셨고 여기서 크게 목소리를 지르면 혹시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쭤보실래요? 여기도 사실상 공개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언제까지 계셨다고요? 지금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을 거다라고 완전히 뭐 국민을 상대로 속인 거예요. 농락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영상이 그때 나올 때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고 있었는데 저거는 트릭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고 저거는 뭔가 이렇게 말장난하는 거다. 제가 그래서 맞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재옥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거기 할 때는 제 전화번호 입력에는 이재옥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건지 저게 잘못된지 모르지만 제가 의사 출신으로서 지금 피부를 보듯이 아토피 이렇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디 대학에 강사인가 이렇게 하고 있고 추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역삼동에 고원파가 운영하고 있는 새희망병원에 그 병원의 의사로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김모 씨의 인천 그 큰 병원의 과장이 지금 그 원장으로 있습니다. 거기 병원에. 근데 이분들이 다 이렇게 의사 출신인데 의사 출신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뭔가 이렇게 돈을 걷는데 많이 활동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 사회적으로 알 만큼 안 알 만한 사람들, 이른바 엘리트 계층 중에 유병원 회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의사도 있고요. 뭐 영어를 능숙하게 하는. 영어에 능통한 신모 씨도 있고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제 원래 고원파 소속인 의사나 그다음에 저 신모 씨 같은 경우도 고원파의 어머니가 했었는데 그 따님 같아요. 보니까요. 내가 미국 가서 봤던 건데 멕시코까지 갔었는데 그 따님인 것 같고, 그런데 있었던 사람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있었지 않는 사람들을 뭐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청탁을 할 때는 그때는 따로 이렇게 고모 씨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또한 그것도 있죠. 이게 아무래도 이 종교 집단이다 보니까 종교적 신념이 가장 크고요. 또 구원파의 특징은 핵심 인물들은 굉장히 경제적인 이득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재욱 씨라는 분도 재단의 이사장 맡고 있고 구원파에서 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그 배임형도 받고 있고 돈을 마련해서 넘겨주고 자기도 혜택을 보고 예. 대부분 핵심 신도들은 그런 단계입니다. 뭐 다판다 대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종교적 이념은 기본이고 거기다가 자신들의 그렇죠. 이익도. 자기 어떤 경제적 이익 그걸 꼼꼼히 묶여 있고 또 유병헌 씨는 대부분 차명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 별로 없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 차명으로 갖고 있던 그 둘의 끈적끈적한 관계는 네. 공동 운명체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자기가 일종의 구원자라면 예수님이 탄압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은 탄압은 장래 구원에 대한 어떤 뭐 그런 믿음이다. 식으로 그렇습니다. 열두 제자다.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종교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 예. 차명으로 갖고 있는 재산들, 이 유병헌 회장의 실질적인 재산이다라고 밝히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그것에 좀 치중한다고 하는데요. 네. 엄청나게 제가 아는 것도 우리 저기 이청 씨도 차명으로 부동산 하나 사준 게 있습니다. 몇 억 대짜리를. 그래요? 네, 그런 게 있던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다른 사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얼마나 밝히느냐. 그럼 사실은 자기들이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이름 빌려준 사람들이. 네. 그것이 어느 정도 좀 돼야 재산 환수가 될 텐데 지금 현재는 드러난 재산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엄청나게 많은 재산 숨겨 있을 거다. 예, 그런 상황. 92년도에 그 세모의 재산 중에 예. 회사 재산 말고 예. 사유 재산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720건이 92년도에요.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런 서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예. 네. 그렇게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사들였고요. 그다음에 신모 씨 지금 같이 그 측근에 다니는 신모 씨 여인이 있습니다. 30대 여성. 60대. 아, 60 다른 60대 여성.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네. 60대의 그 신모 씨 여인이 그 금손 옆에 뭐 H 아파트 앞에 부동산을 경영을 직접 하지 않고 김모 씨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면서 부동산을 2개 하면서도 그때부터 그 금손 거리나 지금 거리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매입을 네. 했기 때문에 차명으로 수천 개의 차명의 부동산이 보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빠져나가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왜 이렇게 물론 지금 이 검찰 열심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그 뒤에 혹시 이런 내부 제보자, 그러니까 이른바 유병헌 장학생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좀 검경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유병헌 장학생이다 이렇게 하면은 뭐 그래서 장학생을 많이 기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길렀던 사람들 중에도 있었지만 길렀던 사람이 유 회장의 회사로 이렇게 돈을 몇 억인가 이렇게 넣었었는데요. 예. 네. 이제 그때 이제 이자를 주겠다. 빌려주라 이래가지고 다 이렇게 신도들이 넣었었습니다. 예. 근데 돌려주지 않고 빚쟁이가 되니까 예. 소송이 들어왔던 사건이 있었어요. 전 사무 트레이딩에 다녔었는데요. 그 이후에 다른 직업을 찾아서 교수가 됐어요. 전남대. 예. 근데 그 전모 씨인데요. 그분이 고소장이 왔는데 제가 받았어요. 제가 관리인이었기 때문에. 예. 유 씨의 관리인이었기 때문에 집에. 받았더니 그게 있어서 제가 갖다 줬더니 그때부터 한 2주 동안을 그 사람을 욕을 하더라고요. 뭐 제가- 전라도 놈들 나쁘다고. 저도 전라도거든요. 예. 그래서 전라도 놈들 나쁘구나. 내가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는 뭐 경상도 나쁘다고 3일간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 사람이 돌연사를 2주 후에 돌연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소송하던.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심장마비라고 하는데요. 참 이상한 사건도 있었고요. 예. 네. 이런 그리고 제가 전에 데모 그다음에 풍력발전소 반대하는 그 유니온인가 예. 그 데모도 그렇고 청송에 예. 청송 보현산 일대를 사들인 게 있어요. 네. 저도 거기에 투자자예요. 예. 제가 3천만 원 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런 그 데모를 그 군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청송에 군청을 했었는데 그때 그 직접 지휘를 했었고요. 유 씨가요. 예. 네. 모자 쓰고 무전기 들고 제가 마주쳤으니까요. 하고 그때의 상당히 경찰청의 수뇌부에 김모 씨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0 몇 년도요? 그게? 그 당시에 그분이 거기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경찰청 여하튼 그 출신이라고 예, 구체적으로 밝히실 필요는 친구입니다. 없고요. 예. 친구분인데
김모 씨로 알고 있는데 그분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네. 경찰청 수뇌부 중에 예. 누군가가 유병헌 회장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 예, 전화 직접 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옆에서 그 내용까지 예, 들으셨다고요? 예. 네. 그렇다면 지금도 있을 가능성은 지금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일례로요. 그 이청 씨가 그 2009년에 탈퇴했을 때요. 네. 이청 씨도 많은 형사 고소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 이청 씨 고소는 조사가 잘 안 돼요. 안 유 돼요. 회장 측으로 네, 예. 그쪽 소송을 나오면서 걸었었고. 대래 저를 했는데 고소. 근데 그 사건 이상하게 뒤집혀지고 속도가 안 엉뚱한 나고. 사람이 이상한 조사를 하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이청 씨는 자기는 투명팀이라고 그래서 예. 그 어떤 자기를 이상하게 조작하는 어떤 공권력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어떤 정신적으로 충격에 빠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실제 제가 봐도 그런 게 좀 느껴졌고요. 그렇다면 이게 아주 고위층은 아니더라도 네. 평범한 어떤 신도들 조직으로 해서 충분히 어떤 일선에서 정보가 흘릴 수도 있지 않겠냐. 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예. 투명팀이 나왔는데요. 그 사람들이 직접 저희 가택 수색을 했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유 씨의 밑에 있는 한 7명 정도 있는데 현직 여경찰이 있었어요. 예. 거기가.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여경찰을 나중에 제가 잡아서 네. 그 진술까지 받아놓은 녹음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가운데 유병헌 회장의 이 장녀 섬나 씨 변호인도 되게 화제가 되고 외국인도 있거든요. 이제 도와주고 있어요. 네. 그 외국인도 한번 거물급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라고 거물급 알려지고 있는데. 변호사십니다만. 네. 자, 저희가 일단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고 얘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 보시죠. 지금 섬나 씨를 변호하겠다고 나선 이름도 특이합니다. 파트리크 메조네브 변호사. 누굽니까? 네, 역사적 심판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사법적 진실만을 추구할 뿐이다. 라고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그동안 수임했던 사건들 살펴보면요. 지난 2011년에 프랑스에서 500여 명이 심장 이상으로 숨진 다이어트 약 메디아토르 사건에서 보험회사 측을 변호하기도 했고요. 또 사이언톨로지교 신흥종교인데요. 여기와 연관된 사건을 변호하기도 했고, 또 나치 게슈타포의 대장 클라우스 바르비, 캄보디아 킬링필드의 학살지역 키우 3판 등 주로 악당 편에 서서 변호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 변호사님. 네. 예. 일단 이거부터 간단하게 질문 드리죠. 지금 유병헌 씨가 잡혔어요. 예. 그걸 변호해줄 변호사가 대한민국에 있긴 있겠습니다만 많지는 않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변호사 윤리로 보면 예.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라고 해서 선임 네. 거부할 수는 없거든요. 예. 다만 흔쾌히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 그러나 이제 로펌을 좀 선임을 해서 하지 않을까. 근데 로펌도 사회적으로 좀 부담이 돼서 예. 흔쾌히 누가 나서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런 거물급 변호인을 섬나 씨가 선임을 했다 이런 거는 우리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강하게 좀 대응하겠다라는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뭐 이분은 워낙 그 유명한 분이고요. 뭐 수임료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도 국내로 의뢰를 했다. 오기 좀 싫다. 아니면 시간을 끌겠다. 예. 예. 이제 이분은 프랑스의 어떤 사법 절차를 가장 잘하는 사람일 테니까 예. 거기서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보면 뭐 철저하게 오기 싫다. 국내법 무시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유병헌 회장 네. 도주를 한다면 어디로 도주를 해서 어떻게 있을 거라고 예. 추정하십니까? 이미 순천 지역을 이렇게 검찰이 덮쳤기 때문에 네. 그 자리는 없었을 거 가지고 저는 제가 생각에 가장 유력한 장소는 영동, 경북, 경상도 지역이고요. 예. 그 두 번째는 전북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또 은신처가 예, 많아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시간 관계상 예. 저희들 자세한 내용을 듣지 못한 것 양해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청 전 세무유람선 선장 그리고 구원파 소송을 맡았던 정일배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